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강효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달서병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강효상입니다. 국무총리 나와주십시오. 우리 이수혁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 자리에 정쟁을 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북한의 비핵화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겠죠, 총리님? 네,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완성하기 위해서 저는 지혜를 모으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제 판단은 이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고 있다.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총리님께 몇 가지를 여쭙고 그리고 정말 여야를 떠나서 또 이념을 떠나서 정말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오늘 취지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최근에 미국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한미 간의 불화설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 보도에는 오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국의 유력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 AP 이런 유력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도하는 것은 저는 분명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바로 미국 행정부 관리들이 집중적으로 미국 언론을 향해서 한국에 대한 불만을 토로해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오늘 좀 미국의 지인들에게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대부분의 얘기가 뭐냐? 한국 정부가 너무 서두르고 있다. 지금 특히 경협 얘기를 하노이 회담 이후에 제기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방향이다. 얼마 전에 미국 국무부 관리가 남북 경협에 대해 질문하니까 한마디로 노라고 잘랐습니다. 이것은 정말 망신스러운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의 고위관리가 노라고 얘기한 것은 이것은 외교적 망신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쾌한 일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는지 저는 너무나 이 정권의, 이 정부의 무능을 저는 질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볼튼 안보보좌관에게 전화를 해서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확인을 해보십시오. 사이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과 폼페오 장관의 전화도 사이도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네, 정용 실장의 전화는 볼튼은 요즘은 아예 잘 받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은 아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올 상반기에 일본을 몇 번 방문합니까? 아마 5, 6월쯤에 일본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네, 제가 기억은 잘 못합니다만 5, 6월에 다시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5월과 6월 두 번 방문합니다.
총리께서 그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자, 5월에 네, 5월. 일왕의 즉위식에 참석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에 G20 오사카에 참석을 합니다. 그 5, 6월에 일본에 와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계획이 있습니까? 네, 제가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방한 계획이 지금 없는 거죠. 총리가 모르시면은 방한 계획이 없는 겁니다. 저도 미국 대통령이 반드시 아시아를 와서 특히 일본에 왔을 때 과거처럼 꼭 한국에 와달라 이렇게 애걸복걸 하는 거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노이 회담이 이렇게 대참사로 끝난 마당에 한미 간의 공조가 절실히 필요한 이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5, 6월에 일본을 2차례 방문을 하는데 한국을 안 들른다? 이게 말이 되는 외교입니까 이게?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본을 쫓아가셔서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됩니다. 분명히 이 외교부에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문재인 대통령께도 꼭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자주. 자, 그런 입에 발린 말씀은 이제 그만하시고요.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될.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미팅이 또 캔슬이 됐습니다. 최근에 외교부 차관이 워싱턴을 방문하려다가 미국 파트너 차관이 해외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회의가 캔슬된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대신에 한미 간의 수많은 접촉의 사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불협화음이 이게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 한미 간의 불협화음을 뒷받침하는 팩트들입니다. 우리 한국 정부가 경각심을 갖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난 17일 오후에 느닷없이 청와대 발 기사로 우리 한국 정부 청와대가 good enough deal을 제안을 했습니다. 총님 이거 언제 들으셨어요? 네, 그날 들었습니다. 그날 전에 들으셨어요? 이후에 들으셨어요? 그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보도를 보고 아셨죠? 이게 총리께도 보고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영어로 good enough deal, 이건 뭐라고 번역하시겠습니까? 네, 감은 있습니다만, 네, 그냥. 왜 이런 추상적인, 정말 이거 수사적인, 지금 이런 한가한 장문이나 지금 우리 청와대하고 외교부가 할 때입니까? 네, 저한테도 답변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넉넉히 하세요. 예. 제가 여쭤본 거는 답을 하셨습니다. 언제 아셨느냐. 보도를 보고 아셨다고. 예.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한가하다든가. 예. 장난이라든가 하는 말씀에. 그거는 제가 총님 말씀 안 하셔도 제가 다 짐작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요, 아무리 good enough deal이 아니라 good enough deal을 얘기하더라도 good enough deal을 얘기하더라도 지금 미국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북한도 말을 듣지 않아요. 네. 네. 자, 저의 말씀도 드릴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자꾸 제안을 하고 남북 경험이 또 안 됐지 않습니까? 이 good enough deal이 될 거라는 그런 낙관적인 근거를 총리님께서는 뭘 갖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요, good enough deal 앞에 대전제가 있는 것은 미국이 이미 북한에 제안했던 포괄적 합의라는 전제 하에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미 간에 견해차가 크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미 간의 균열을 말씀하시는데 균열이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끝나자마자 맨 먼저 아까 그 말씀 대답하셨습니다. 예,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예, 그런 그 고장난 레코드 같은 답변은 이제 그만하시고요. 고장난 레코드 여기 세워주신 이유는 뭡니까? 아니, 제가 좀 새로운 말씀을 제가 좀 듣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자, 문서 들으세요? 자, 문서를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 정부가 의장님 좀 제재를 해 주십시오. 이게 집중이 안 되니까. 자,
조용히 경청하십시오. 예. 자, 문서를 전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트럼프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이제는 할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 문서라는 것은 보도에도 나오지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미국 행정부의 모든 관련 부처들이 이미 다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다 사인을 하고 이미 다 도장을 찍은 겁니다. 미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할아버지라도 이제 언론에 다 노출이 되고 이 미국 행정부 행정부가 다 부서를 한 이 문서를 저는 후퇴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문서에는 단순한 핵과 미사일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 생물 무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엄청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핵과 미사일 없어도 북한은 생화학 무기, 생물 무기로 우리 남한 인구의 대부분을 전멸시킬 수 있는 그런 가공할 무기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김정은이 김정남 형을 살해했을 때 뭘 사용했는지 알고 계시죠? 네, 화학 무기였습니다. 예, 신경가스입니다. 신경가스. 제가 듣기로는요, 신경가스 패드병 한 규모면 그때 뭐 정말 이 아주 극소량의 신경가스로 김정남을 살해했습니다. 패드병 정도면 사람 얼마가 죽을 것으로 총리께서는 짐작하십니까? 네, 뭐 어마어마한 살상력이 있겠고 그래서 대량 살상 무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유엔 관계자로 듣기로는 패드병 정도 신경가스면 5만 내지 10만 명이 죽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알고 하셨는지 모르고 하셨는지는 사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으로서는 정말 천운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 문제는 최종적인 목표로서 핵무기뿐만 아니라 대량 살상 무기까지를 포함한 폐기라는 목표를 제시한 것은 여기서 한국과 견해 차이가 없습니다. 예, 여기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더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핵, 미사일, 생화학, 생물 무기 이 모든 것이 비핵화에 포함이 돼야 되고 이 네 가지를 포함한 모든 대량 살상 무기가 제거돼야 대북 제재가 완전히 해제되고 그야말로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올 수 있다. 종전선언 평화 체제. 저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4대 살상 무기가 제거되는 날 저희 자유한국당도 온 국민과 더불어 만세를 부르고 박수를 칠 거라는 말씀을 총리께 분명히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청와대가 good enough deal이라고 제가 그렇게 명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제가 예. 지금 good enough deal이 이런 게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북한도 이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저는 매우 낮고요. 제가 설명드릴 한미 간에 설명드릴 시간을 예,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도 한국에 대해서 자꾸 불신감만 쌓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턴이 정의용 실장한테 오지 말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저는 네. 영어로 말씀하시니까 영어로 답하겠습니다. Enough is enough. 더 이상은 안 됩니다. Enough is enough.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제 그만하세요. 이런 자꾸 중재자 운운하는 거 이제 그만하십시오. 지금은 침묵할 때입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북한을 설득을 하세요. 북한의 특사를 보내서 미국의 제안을 그래도 받는 신용이라도 하라고 설득을 하십시오.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신문에 한 줄 날지는 모르겠지만요 더 일은 더 꼬이게 됩니다. 조용히 물민 외교를 하십시오. 앞으로 적어도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정세현 그리고 문정인 다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우리 한국 외교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천둥 벌거숭이 같은 분들이에요. 하고 이제 한번 바로 좀 티타임을 갖고 좀 얘기를 하고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나 얘기들을 좀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어제 총리께서 보호 예산에 대해서 네, 확인해 봤습니다. 발언 시간이 초과돼가지고 PPT가 안 올라온답니다. 여기가 진행되는 시점에 진전이 힘들어 보인다. 프로그레스 seemed rather hard to make. 힘들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총리께서 우리도 그런 비슷한 정보를 들었다고 하셨지만 들었다면 왜 청와대가 26분 전에 그런 포드라고 떠니까 왜 막단을 떠서 왜 우리 국민들을 포도를 하냐 이 말씀입니다. 청와대 참모들을 좀 혼을 내세요. 아세요? 시간 다 끝나지 않습니까? 하세요. 형님, 제가 그리고 이 천안함 배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천안함 행사에, 천안함 축구 행사에 대통령께서 꼭 참석하시도록 제가 건의를 합니다. 잘하고 있어. 제가 드린 말씀을 하시려고요. 다만, 소장님 정말 이 외교, 대북 외교 방향이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서명을 하세요. 저희의 충정과 저희 충고를 좀 들으셔서 저는 뭐 인사 경제 이것보다 우선 대통령부터 이 외교 방향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 1분만 답을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네, 한미동맹은 굳건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믿고 있고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핵화 문제나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한미 간의 신뢰와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국가 안보는 투철하게 지켜나갈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사는 좀 하고 가셔야지. 예, 강효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